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발 무역전쟁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4% 오른 24,884.12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26% 오른 2,728.1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56% 높은 7,372.0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방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는 무역전쟁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무누신 재무장관은 하원세출소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하다. 미국 내 중국 기업들처럼 미국 기업들도 중국에서 똑같이 사업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이 곧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플란 총재는 고용시장에 대해 이미 완전 고용에 도달했거나 이를 넘어섰다면서 올해 실업률이 4%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카플란 총재는 이처럼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은 임금 상승률에 압력으로 작용하고 일자리 증가를 도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난 1월 미국의 공장재 수주 실적은 6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월 공장재 수주 실적이 1.4%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7년 7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며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중단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1.5% 감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장중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강보한 마감을 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5%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고 여기에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북한의 비핵화 기대감 등이 주목받으며 투자 심리가 호전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전해드리죠. 삼성전자가 모처럼 대장주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전기 전자업종에 집중이 됐고 그간 많이 올랐었던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파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이 바이오 또 기술주에 대한 매수세를 강화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어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는데 일본이 1.7%, 대만이 1.3%, 홍콩 증시는 2%나 강세였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증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3월 7일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이고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오늘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철강 업종 관세 부과 관련해서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결과에 따라서 철회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의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북해 쿵풍까지 불어오면서 오늘 아시아 시장에 좀 상승세가 점쳐지고 있는데요. 시장의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긍정적인 상황으로 시장 급선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내에 나타났었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그 강한 반등세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급반전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시장의 호재 부분 좀 변동성을 좀 주었던 부분이 있었다라면 FOMC의 3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과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강화라는 그런 변동성 요인이 있었다라면 아직까지는 첫 번째 요인인 FOMC 3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분명히 둔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희석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두 번째 미국의 그 보호무역과 관련된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조금 좀 나프타하고 연계를 해서 관세 철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 다소 완화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완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분명히 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더해진 부분이 있죠.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들려왔었던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라는 어떤 정부의 발표.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까지 대두가 되면서 실제로 가능성이 그 시장 내 열려지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의 감화 부분까지 그 시장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시장 일단 시가총액 대형주 중심의 어떤 그 긍정적인 시장 상황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월달 FOMC 금리 인상 가능성. 일단 이 부분은 상당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3월 20날과 21일, 우리 시간으로는 3월 21일과 3월 22일이 되겠습니다. 과연 파월 미 연준 의장, 하원 의원 청문회에서의 발언과 상원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다소간 조금 좀 애매모호한 다소간 좀 매파적인 성향의 발언 쪽에서 좀 비둘기파적인 성향의 발언 쪽으로 조금 좀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금리 인상 올해 금리 인상의 횟수가 3번이냐 4번이냐 최소한 3번은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가 이번 3월이 될 것이냐 아니면 좀 추후로 미뤄지게 될 것이냐.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이런 부분 생각을 해야 되겠죠. 3월 가능성 그리고 지난 연준 의회록 발표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 우리 증시 모두 다 할 것 없이 미국의 3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시장은 일정 부분 선반영을 해놓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조금 더 악재가 더해진 것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유로존과 그리고 중국 보복무역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졌다. 이는 결국은 글로벌 무역 전쟁의 가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어떤 그 촉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사실상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프타 협상과 관련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다소간 좀 철회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면서 점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뒤로 물러섰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시장 내에 전해지게 되면서 시장 그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은 다소 완화되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나프타 재협상과 연계를 하면서 조건부 수입관세 철회론까지 지금 현재 시장 내 그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되는 다른 업종으로의 확산 그리고 철강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 관세 부과 가능성, 다소한 정말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까지
의문에 봉착이 되면서 시장 일단은 긍정적인 분위기로 선회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미국과 중국 간 서로 간에 무역과 관련해서 서로 상호 보복무역까지 발전을 하게 된다라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 경제 상당 부분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입관세가 이러다 보면 결국은 철강 업종에서 자동차 업종과 반도체 업종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타 업종으로의 확산 가능성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핵심 부분의 핵심 위치에 서 있는 철강 업종.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과거 수출 물량이 다소간 줄어들게 되면서 중국 내 산업별 구조조정, 철강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면서 중국의 대외 수출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아시아권 지역의 어떤 그 철강 가격의 상승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이 부분에 이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업종이 그대로 누렸다라면 이제는 만에 하나 중국으로부터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미국으로의 수출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그 대체제로 그 물량들이 결국 아시아 지역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참고로 미국의 철강 수입은 연간 한 1,000만 톤 정도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1,000만 톤이라는 물량이 다른 지역으로 대체 수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대체 수출되는 지역, 좋게 말씀을 드리면 수출 다변화되어지는 지역에서는 거꾸로 철강 가격의 하락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 속에서 우리나라의 철강 업종 상당 부분 경쟁이, 수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왔던 전체적인 뉴스,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과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의 보호무역의 완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고스란히 어떤 부분에 반영이 되냐 하면요. 어제 우리나라의 환율 시장의 변화 부분 바로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나라 환율 한 10원가량 하락하는 원화의 절상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1,070원대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은 시장 내 핵심적인 시장 방향성에 대한 힌트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로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달러화가 강세로 진행이 될 것이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유리한 부분은 바로 원화의 약세, 다시 말씀드리면 달러화의 강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일단 남북 갈등의 해소, 이 남북 갈등의 해소 부분은요 어찌 보면 중국과 관련된 사드 갈등 해소와도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미국과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나름 기대할 수 있게 만들고 있고, 북한과 미국과의 긴장 완화는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으로 나타났었던 사드 압력 내지는 사드 보복 행위가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원달러 환율 시장에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반영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시장은 일단 내일 분명히 내일 우리나라 선물 동시 만기일이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일. 근데 상당히 이 남북 정상회담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이 이부 옵션 부분에 옵션 시장에 선물 옵션 시장에 상당한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롤 오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청산보다는요. 그러면 경기 민감 대형주 중심의 어떤 그 시장 대응 전략 상당 부분 오늘 같은 경우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현재 중국에서는 양회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5%로 공식화했습니다. 양보다는 질적 성장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힌 건데 전년도 경제 성장률 6.9%보다는 낮은 수치인 만큼 중국 수출주들의 성장이 둔화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생깁니다.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좀 여쭤보죠. 예, 이 부분이 사실상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나가던 경기 민감주, 결국은 뭐 화학주나 소재주나 철강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최원장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6.5%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전인대 그리고 정협, 이 두 정협을 통해서 사실상 공식화된 부분이 시진핑 주석의 2기 출범이 사실상 공식화가 되었다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방향성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오히려 상당 부분 구조 조정을 통한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개선 상황을 통한 전반적인 산업의 안정화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분명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어떤 그 상황, 우리가 사실상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GDP 대비 그 중국의 재정 적자 비율을 하향했다라는 부분. 기존 GDP 대비 재정 적자의 비율을 3.0%에서 이제 앞으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 GDP 대비 재정 적자의 비율을 2.6%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라는 부분. 지금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요. 미국은 재정 확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재정 축소 정책을 쓰고 있다. 뭐 축소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완전 무리는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재정 적자 비율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얘기는 재정 확대를 안 하겠다. 소위 말하는 재정 확대 정책을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앞으로 소위 말하는 양 중심의 고속 성장에서 어떤 중속 성장으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공식화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어떤 그 산업별 구조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산업별 구조 조정이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수혜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그 올해 나타난 그 양협을 통해서 양회를 통해서 발표가 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없애자, 빈곤으로부터 탈피하자, 그리고 오염 방지를 하겠다. 소위 말하는 뭐 여러 가지 환경 오염과 관련된 그런 방지 대책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겠다라는 세 가지 매우 중심적인 그런 정책의 방향성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이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좀 어떤 그 시장 내의 전략 내지는 관련 테마주들의 움직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탈빈곤, 소비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고루 널리 같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럼 소비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시장 내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생각. 그리고 리스크 방지 같은 부분은 여러 가지 금융 정책이랄지 산업별 정책이랄지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중심적인 정책의 그 어떤 그 비중 이런 부분, 소위 말하는 결국은 좀 IT 쪽이랄지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로 상당 부분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환경업종에 대한 우리가 염두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최근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국의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 가능성. 사실은 우리도 상당 부분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환경에 대한 어떤 그들의 투자 가능성, 관심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전기자동차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 우리가 분명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은 핵심만 좀 듣겠습니다, 대표님. 네네. 예. 지금 현재 불확실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시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 시장 35%의 시장 상승이 있었습니다. 지수로 퍼센트로 한 1.5%의 상승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순매수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은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소위 말하는 오늘의 시장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과연 얼마만큼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일단 우리나라 중심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그런 이벤트가 지금 시장 내에 나타났다라는 부분. 이에 대한 외국인의 행보를 우리가 앞으로 시장 방향성에 대한 핵심 힌트로 삼아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와 맞물려서 달러의 방향성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중국 소비주와 ICT 관련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코스피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 대형주에 대한 관심, 경기 민감주와 원자재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내일 있을 선물 옵션 만기 한번 내일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잘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경기 민감 대형주들, 시총 대형주들의 움직임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9일날 있을 고용지표 역시 상당히 중요한 핵심 지표가 될 것이다라는 것까지 아울러서 마음에 새겨두시면 시장의 변동성 부분, 시장의 변화 부분 잘 대처해 나가실 수 있는 어떤 그 방법 쉽게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시장에서 체크해볼 만한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수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 만나보죠.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겨울 방학을 맞은 해외 출국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에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여행객들은 감소하면서 여행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창 동계 올림픽이 있었는데 폐막한 이후로 여행 상품 예약률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 평창 올림픽이 이슈가 생기면서 실제적인 그런 여행 수지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가 경제적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면서다 보니까 해외 여행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이슈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편으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 많이 생각보다 줄었다라는 것,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전히 중국인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드에 대한 이슈가 조금 완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우리 대규모 우린 중국 관광객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슈 때문에 여행 수지가 적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기록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1월달도 최고였는데 2월달도 지금 연속 사상 최대 적자를 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품 수지 같은 경우는 흑자가 잘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 어떻게 보면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상품 수지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행 수지 같은 경우도 별로 안 좋고 서비스 수지도 별로 안 좋은 모습은 분명히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쓴 여행 수입이 10억 9천만 달러에 그친 데 비해서 우리나라 내국인들이 해외에서 쓴 돈이 여행 지급률 사상 최대인 32억 4천만 달러를 찍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런 모습은 아마 당분간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 우리나라의 이런 소득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거 이거는 분명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로 좀 관광을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이런 거에 좀 필요한 이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품 수지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 즉 전 세계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교육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시장이 계속 여전히 좋은 영향으로 인해서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점이죠. 실제 수출이 한 520억 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수익 같은 경우는 439억 달러 정도가 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런 이슈로 해서 계속해서 어찌됐든 큰 틀에 이런 흐름은 잘 굴러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여행주들한테는 좀 악재입니다. 실제적으로 해외로 나가려고 하던 사람들이 아니다. 평창 올림픽은 보고 나갈래? 아니면 평창에 어떻게 보면 국내 쪽에 여행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슈가 많이 생겨버리면서 수요가 많이 줄었었던 게 사실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평창 올림픽이 마무리가 되면서 레저 수요가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거 긍정적인 이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좀 해외 좀 멀리 장거리가 많았던 모두 투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다시금 저점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이제는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평창 올림픽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온라인 쪽이나 모바일 그리고 대리점이나 제휴 채널을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동안 좀 이연됐던 또 밀어놨던 이런 여행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월에 뭐 패키지 상품 여행 증가율 같은 경우가 14% 이상이 늘어났고 4월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안정적인 이런 실적을 다시 한번 거둘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결국은 소득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경기 수준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이런 뭐 투어 주식들은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주식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슈 분석을 통해서 투자 의견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완연한 봄이죠. 어제는 경칩이었는데요. 이렇게 봄이 오면 봄의 불청객인 황사나 미세먼지 관련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항상 이슈가 되고 있고요.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좀 여쭤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해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이런 효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주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결론부터 얘기해드립니다. 어제 그 점심을 먹으러 여의도 앞에 나갔다가 햇살을 잠깐 비치고 있는데 와 정말 봄이 온 것 같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어제가 바로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맞아서 봄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진 건 좋은데 항상 우리에게는 봄의 불청객이라고 할 수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황사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해지면 강해졌지 조금 작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공기청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간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거기에 관련주들 하나씩 얘기해드리자면 대표적인 게 바로 인공 눈물입니다. 안구용 인공 눈물을 생산하는 최근에 뭐 삼천강 제약 같은 경우는 올 들어서 한 94%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특히 1월 한 달에 뭐 주가 상승률이 한 116%를 넘어서면서 주가의 강한 상승력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 거기에 뭐 자회사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 안과 영역을 주력으로 하는 DHP 코리아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또 우리가 레모나라고 생각을 하는 바로 경남제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인후염 치료제 같은 거를 생산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서는 동성제약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암세포 치료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도 안구 건조증을 완화시키는 일도 하고 있다. 인공 눈물에 대한 이런 이슈를 출시가 되고 있어서 미세먼지 관련주로 뽑힐 수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주가 같은 경우도 안구 건조증 치료제에 대한 이런 이슈 그리고 호주에서 지금 임상 1상을 진행 중이고 있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여기에 관련된 주식으로 꼽힐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또 우리가 예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공기청정기 시장들도 상당히 크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한두 대 정도는 요즘에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 대위니아 같은 경우도 올 들어서 상당히 크게 올라왔고 위닉스 같은 경우도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자동차 산업용 공기청정기 필터를 생산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공기청정기 어떻게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클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절의 영향에 따라서 많이 받는 업종입니다. 즉 1월달, 3월달이 돼서 1월에서 3월, 4월 정도까지는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즉 관심 종목을 올려놓고 좀 조정을 받으면 좀 사놓고 조정 받으면 사놓고 이런 식으로만 하면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수익률이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촉발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주목할 만한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업종별 투자 전략까지 함께 봐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미국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하락이나 이런 파란 불만 안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아침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국 시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무역 전쟁이다라는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변동성이 워낙 크게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월 내내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2월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3월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통상 전쟁은 계속해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서 계속해서 트럼프의 입을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미국이 어찌됐든 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게 어떻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3월 FOMC가 20일과 21일 날 열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이틀간 이게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 쪽으로 펼쳐질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9일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실제 1월달 같은 경우가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 무조건 또 금리를 3회에서 4회 이상으로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 2월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거에 대한 이런 속도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즉 임금 인상에 어떻게 보면 속도 시간당 상승률 같은 게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시장은 좀 안정화를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느끼고 있고요. 이게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 역시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자유롭지 않다는 것. 다만 이 시기에는 업종별로 해서 추세 분석을 통해서 투자처를 찾는다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증시 조정의 경기 확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번 증시의 조정의 국면이 시작되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경기가 확장되니까 지금 현재 금리를 좀 잡아야 되겠다. 물가까지 올라와 버리면 금리로 해서 물가를 좀 잡아야 되겠다는 이런 이슈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실제적으로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정이 온다라는 거. 그러면 이것은 조정일 뿐입니다. 경기가 완전히 꺾이는 게 아니라 조정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추세는 우상향의 추세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살짝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도 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그 조정의 가장 큰 원인 바로 예상보다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에 추가적으로 더 돼야 된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이번 조정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다릅니다. 조정기가 되면 당연히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가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돼야 된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시장에서도 투자자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안전자산으로 갈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데 손해를 많이 안 끼쳐야 되는 이런 모습에 계속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PBR이 1배 이하에서 국면에서는 코스피가 3개월 내에 최대 낙폭은 한 10% 정도였습니다. 이미 10%가 됐기 때문에 즉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2,452 한 PBR 1배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미 조정은 끝났다.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상승의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또 얘기 계속해서 안 좋게 나왔던 게 뭐였냐면
하향이 계속 추세가 하향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슈가 나왔던 게 작년에 우리 1월에서 10월까지 가장 꽃을 많이 피웠던 IT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좀 고점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아마도 이런 추세가 바뀔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3월에 업종별로 전략을 좀 달리해서 어떻게 보면 매수 시점을 좀 다른 이런 시각을 좀 찾아야 될 게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철강이나 기계 이런 주식들 바로 이 소재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살짝 눌렸기 때문에 통상 압력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좀 눌렸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이 조정의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로 노려볼 만한 이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미디어나 교육이나 그리고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도 어떤 이런 관련된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었고요.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 만나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이 급등했던데요. 오늘 어떤 전략이 맞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우선은 304지수, 305지수 저희가 마지노선을 두고 매수 전략 펼쳤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307지수까지는 그제 야장 때 올라온다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여기서 지지가 되는 애들 매수 쪽으로 추가 배팅을 해서 312지수까지를 보고, 그 다음에 저희 최종 목적 314.10까지를 목표 어제 설정해드렸습니다. 그래서 314지수 가기 전까지는 절대 매도 보는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미 어제 아침에 314.10 치고 그 위에 315.60 사이에 갇힌 아이들을 이 구간에서 매수 다 마무리하고 매도로 돌려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이 구간들 추가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마감이 어제 종가 마감 이 부근에서 됐었죠. 그 다음에 저희는 5일청을 하고 이제부터 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15지수 중심 자리까지를 열 거고요. 그래서 예상장은 그냥 오차 두고 316.00 지수를 예상 저항으로 둡니다.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312.00, 한마디로 이 구간들까지 다시 눌림 되돌아갈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주력 그림은 매수 그림이었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 마무리된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 여력을 보다가 물량들이 빠지는 구간들 설정이 되는지 볼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15.50부터 316 지수들 넘어가지 않는 아이들 맞는지 확인을 재차하면서 매도 쪽 반등 매도를 지속적으로 노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었고요. 서울경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국내 선물 가장 많은 수익을 얻어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한마디로 아래 구간에서 지지력들이 애매모호하게 빠짐으로써 아무래도 트레이더들이 많은 물량들을 매수 쪽으로 실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요. 총 10호를 하루 만에 감으로써 인해서 얘네들 큰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 오늘 잘 지켜내는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방 경직 제약에 316지수 안착 못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서 되돌린 구간들 설정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큰 무리는 없는 매매가 되겠다. 한마디로 이런 라인들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반등 매도에 되돌린 구간 정도만 보고 마무리를 짓겠다. 그 다음에 311을 깨는 거는 좀 무리수겠죠. 아무래도 312.2030을 다시 넘어갔기 때문에 이 구간들 보합권에서만 노는 아이들 오늘은 매매 전략을 펼치겠다. 그래서 수익을 잘 지키시라 말씀을 드리고 국내 선물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매일 이 시간 선물시장 대응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언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달러 인덱스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어제 많이 약했었습니다. 어제 음봉이 발생이 돼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구간들 지지력까지는 아직은 지키는 아이들 지키는 거다 해서 추가적인 여기서 작은 반등들을 계속적으로 노렸었고요. 이 구간들은 그렇죠. 이 구간들 잘 지키고 매도로 추가적으로 밀려줄 수 있는가를 어제 지속적으로 봤었고요. 얘네들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위에 상단부 제약을 맞고 매도 쪽으로 눌림 싸움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구간들 우선은 1.23, 950대 깨지 못하고 우선은 지지를 하는 구간에 놓여 있죠. 자,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 향방에 추가적으로 주목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상방 제약은 막고 있지만 이제 다시 하방으로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리딩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들 반등 여력을 보는 건 어차피 수요일 빠르면 화요일 새벽부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지수가 나오고 지표가 경제 지표가 활발하게 발표가 나올 때 이후부터죠.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들 달러 인덱스가 지키게 되면 걔네들은 다시 보합권만 들어도 달러 강세로 시장은 여기게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음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89.70대를 맞고 반등을 못 준다 하면 지속적으로 시장은 달러 약세에 주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속적으로 이 구간들 한마디로 2월 26일 날 저까지 이 구간들 잘 지키는지를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예상 저항은 1.2440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1.24180까지 부합 구간 설정을 해서 반등 매도 전략 펼쳐보겠다. 지속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62.50까지는 목표로 삼고요. 그 다음에 상공 때부터 63달러부터 매도로 돌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어제 휩소가 좀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안심을 시켜드리고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 열고 62.10, 그 다음에 61.90 때는 깨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서 5일총 마무리를 하자 말씀드렸고 오전 중에 여기 목표까지 다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시점부터는 추가적인 5차 구간 설정해서 반등 여력들 노려서 오늘 보합권 매매만 할 생각입니다. 큰 흐름들은 다시 63달러를 반등을 준다면 저희는 매도 전략을 크게 펼쳐볼 거고요. 대신 오전 중에는 눌림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골드도 유로 달러와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의 추가적인 약세로 인해서 얘네들 반등 여력이 있었죠. 자, 어제는 오랜만에 예전 시청자분들도 저희 방에 찾아주시고 해서 저희가 새벽 3시까지 얘네들 3.5까지 눌림 목들 오는 걸 지켜보고 어제 잠을 청했습니다. 자, 추세 상단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매도 관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구간들 저항을 잘 받아내는지, 그 다음에 반등 매도 전략들 여전히 펼쳐볼 생각이고요. 단지 아직은 이 구간들 지지력들 똑같이 유로 달러 인덱스로 인해서 이 구간들 지지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 매도 전략에 오늘 1.3330 자리를 깨는지를 볼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1차 저항은 3360까지를 설정해서 봐야 되겠지만 추가적인 그림들 오늘 달러 반등 여력들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네들도 반등 매도 전략들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 추세선이 넘어가면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김우석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는 일부 마지막 시간에 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오늘은 점차 궂은 날씨로 돌아서겠습니다. 전국에 구름 많다가 차츰 흐려져서 늦은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에는 호남과 경남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40에서 80mm, 제주 산간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서와 충청도 20에서 40, 서울 경기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눈으로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산지에 5에서 20cm, 산간에 최고 40cm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눈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0도, 대전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아침 한때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낮 기온 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호남과 경남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서해와 남해상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서울 경기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모레 금요일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